CBDC와 비트코인 둘 다 비슷한 디지털 화폐 아닌가요? 둘 중 뭘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CBDC 그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두 사람, 철수와 민수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은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선택하는 길, 다른 하나의 길은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철수는 왼쪽 길로 가며 CBDC를 선택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오른쪽 길로 가며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둘은 각각 길을 따라 CBDC 마을과 비트코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비트코인 마을로 들어가는 민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야. 비트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도 아니고 실제도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쪼가리일 뿐이야. 그리고 변동성도 너무 높아서 화폐로 사용할 수 없어. 차라리 정부가 보장하는 CBDC를 선택하는 편이 낫겠어. 철수는 민수의 선택을 비난하면서 CBDC 마을로 들어갔고 곧 CBDC 마을에서 카페를 차렸습니다. 철수가 차린 카페에서는 현금 대신 CBDC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 다녀오는 일이 귀찮았지만 이제 현금 받을 일이 없어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생계를 위해서 물건을 살 때도 CBDC로 결제를 합니다. 오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CBDC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정부에서 지급해준 디지털 바우처 20%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할인 혜택이 많은 것을 보고 철수는 CBDC 마을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처음에 철수는 CBDC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랫동안 CBDC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들어보니 CBDC는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화폐보다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지털 화폐랑 다르게 가격 변동성도 적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요동치는데 CBDC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CBDC는 그냥 현금인데 디지털화된 현금이라고 생각하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CBDC는 분산 원장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는 기존 화폐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BDC 마을이 최첨단 기술을 채택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15년 전에 나온 기술이라 오래된 느낌인데 CBDC는 최근에 나와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화폐라는 점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 말고 철수가 CBDC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바우처 때문에 CBDC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한다면 뭔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는 느낌이 들어 소비할 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다하기 전에 소비를 해야 해서 내가 소비한다는 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CBDC로 결제할 때는 큰 금액이라도 죄책감 없이 지출하게 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선택한 민수도 카페를 운영합니다. 철수의 카페와 다르게 민수의 카페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민수의 카페는 CBDC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바우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디지털 바우처가 없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철수가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한우도 먹고 쇼핑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바우처의 할인율만큼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두 마을의 상품 가격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생각처럼 실제로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CBDC 마을의 상품은 1,200원이고 비트코인 마을의 상품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할인율만큼 마트에서는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할인 쿠폰이 있으나 없으나 상품의 가격은 동일하고 오히려 CBDC를 사용할 때 제공받는 디지털 바우처의 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정부가 세금으로 무분별한 디지털 바우처를 남발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CBDC 마을의 시장 가격에 왜곡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 마을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직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는 디지털 바우처라는 것이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저축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나눠준 디지털 바우처에 의한 소비 활성화는 가짜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는 신기루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바우처는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디지털 바우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디지털 바우처를 써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카페를 열심히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모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CBDC 마을의 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수의 지갑에는 고객들이 지불한 CBDC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CBDC 마을의 커피 원두 품질이 좋지 않아서 다른 동네에서 커피 원두를 주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문을 넣고 CBDC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해당 지역에서는 CBDC로 결제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부처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는 해당 지역에서 번 CBDC 수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동네 마트에 가서 더 비싸지만 품질이 낮은 커피 원두를 샀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낸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지급받았던 20% 할인 디지털 바우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철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시 정부 부처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디지털 바우처 지급이 중단된 이유를 철수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소득은 빠짐없이 CBDC를 통해서 투명하게 기록되었고 겨우 10만원 차이로 20% 할인의 디지털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억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매장은 CBDC만 받고 있었고 철수는 카페 운영을 하면서 CBDC로만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디지털 바우처 없이 CBDC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했지만 디지털 바우처가 없는 철수는 평소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장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집에 돌아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카페 운영을 해서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철수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늘어났던 수입은 디지털 바우처 혜택 축소로 인해 사실상 수입은 그대로가 되거나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철수는 카페를 키워 수입을 늘려도 제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카페를 확장할 의욕이 사라졌고 적당히 유지하기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역 사람들은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카페 확장과 메뉴 개발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의 카페도 다른 카페와 마찬가지로 활력을 잃었고 낮은 품질의 메뉴들만 손님들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수네 카페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카페도 확장하고 신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CBDC 마을과 다르게 비트코인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질 좋은 상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었고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마을 간 환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자연환경에서 자란 커피 원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비트코인 마을로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마을의 원두 업체들은 더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량된 원두를 연구하면서 비트코인 마을에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 원두가 공급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는 신메뉴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결제는 민수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무한히 발행될 수 있는 CBDC와 다르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민수가 카페 운영을 열심히 한 노동의 보상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저축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민수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만들었고 민수는 비트코인 마을에서 카페를 더 확장하고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CBDC의 가치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던 철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정부에서 나눠준 50% 할인의 디지털 바우처를 받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철수는 부랴부랴 외투를 걸쳐 입고 집 근처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마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가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50% 할인의 디지털 바우처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마트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정신없이 물건을 쓸어담기 시작했고 철수가 사려고 했던 육류나 생선류는 이미 동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그나마 남아있는 인스턴트 치킨을 장바구니에 겨우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서야 마트에 도착한 사람들이 마트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물건은 통조림 몇 개와 공산품 몇 개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치킨 비슷한 거라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철수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배달을 나갈 채비를 합니다. 카페 운영을 하지만 높아진 세금과 물가 때문에 카페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페 손님이 없는 오전에는 단기 알바나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철수는 10년 전에 카페를 운영할 때만 해도 하루 8시간 일했지만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일해야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이런저런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은 더 고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까 고민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CBDC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민수처럼 비트코인의 삶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제서야 철수는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주어진 신기루 같은 할인 혜택과 바꾼 자유의 대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구나. CBDC라는 디지털 화폐는 혁신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 통제 수단이었구나. 반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지만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유지되는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제와 검열로부터 자유로웠구나. 통제와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화폐가 가지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진짜 혁신은 CBDC가 아니라 통제와 검열이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 통제와 검열이 불가능한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비트코인이 진짜 혁신이었구나.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비트코인 말로 떠나야겠다며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